자, 그래서 우리 비주얼 프로그래밍 우리가 2반이죠. 두 번째 반이죠. 그리고 대충 그 뭐냐 출석부 확인해 보니까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대부분은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뭐 컴퓨터과 소프트웨어과가 아닌 다른 과 소속 친구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친구들밖에 수강 신청을 못하는 그런 반이었겠죠. 소위 비전공자 반 같은 느낌으로 개설돼 있었겠죠. 아무튼 그렇게 대충 구경해 보고 왔고, 첫 번째 수업 자료는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들고 와봤어요. 자, 그래서 정식 명칭은 비주얼 프로그래밍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긴 한데 뭐 일단은 그런 뭔가 비주얼 하면 무슨 뜻입니까? 뭔가 형용사 같은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면에 뭐 글자 같은 거 보여준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림도 한번 띄워보고 싶고, 그 그림이 위아래로 움직인다라든가 하는 거 보고 싶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수업을 수강 신청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요즘 뭐 그 이제 하도 이제 언론이라든가 유튜브 같은 데서 막 뭐 인공지능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그 막 지브리 푸사 막 그런 거 찍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포함해서 예를 들면 뭐 내가 지금 주식이나 코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숫자들 안에서 일종의 규칙성을 찾아서 내 자본을 증식시키고 싶다는 친구들이 뭔가 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차트를 버튼 몇 번 딸깍하면 자동으로 보여주도록 그런 비주얼한 숫자들의 향연을 구경하고 싶어서 이 수업을 수강 신청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수업 계획서 살짝 읽어보고 아 이거 파이썬 한다고 파이썬 요즘 뭐 해야지 뭐 취업을 할 수 있다던데 점점점 하면서 그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 내지는 그 프로그래밍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살짝 맛보기로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 수업을 수강 신청한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약간 다양성의 다문화적인 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포함해서 뭐 목요일 날 뭐 듣지 하다가 이거 제목 재밌어 보이네, 내용 재밌을 것 같네 해가지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무튼 여러분 모두에게 환영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소개하고 살짝 조사 하나 하고 중간 쉬는 시간 갖고 환경 구성하고 빠른 퇴근을 하는 걸 일단 목표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소개를 먼저 하면 제 이름은 이주호고, 제가 만약에 8월 달에 제정신이었다면 우리 제 수업 계획서에다가 제 핸드폰 번호랑 메일 주소랑을 남겨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이 클래스 들어가면 그거 볼 수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혹시나 뭐 목요일 날 아프다 아니면 뭐 그거 있잖아요. 예비군 훈련 갔다 온다 하는 친구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할 일 있으면 그 이 클래스에다가 메시지로 그거 보내지 마시고 저렇게 그냥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낸다라든가 아니면 등록을 해서 캔톡을 보낸다라든가 하시면 제 핸드폰에 바로 알림이 오니까 그걸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일 보내셔도 되긴 한데 역시나 메일도 조금 응답이 늦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수업 계획서에 있는 연락처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그래서 이름은 이주호고 제가 이제 5살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했어요. 부모님께서 이제 가정용 컴퓨터를 사오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모니터가 엄청 비싸가지고 대신에 TV에다가 그 TV 옛날 TV들 보면 막 외부 입력 막 그런 버튼이 있었잖아요. 까만색 화면 나오는 거. 그거에다 연결해 가지고 TV 화면 보면서 이제 키보드 뚜닥거리면서 코드 작성하고 나중에 버튼 하나 커다란 거 누르면 막 우주선 같은 거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컴퓨터를 또닥거리면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랑 관련 있는 대학교 학과에 수시 모집으로 입학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보내고 군대 갔다 오고 졸업하고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컴퓨터랑 관련 있는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돼서 석사 졸업을 하고, 또 어쩌다 보니까 원래 다니던 그 연구실에 계속 박사과정으로 입학을 하고, 그래서 지금 대충 제가 학부로 치면 05학번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다닌 지 20년 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25학번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는 대학교 학식을 먹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도 이제 각 전공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학과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실습이 많이 잡혀 있는 수업들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오셔서 수업하고 옆에서 이제 좀 더 젊어 보이는
대학원생들, 조교님들이 이제 여러분의 수업을 도와드리고 교수님 도와드리고 하는 걸 아마 목격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대학원 입학하자마자 이제 저는 컴퓨터과였으니까 그런 컴퓨터 관련한 전공 수업들의 실습 조교로 이제 참여를 해서 대학원 생활 하다가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대충 10년쯤 전에 2016년도 2학기쯤에 이제 우리 학교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파이썬을 컴퓨터과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 친구들한테도 파이썬 한번 맛보기로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좀 많이 개설해야 될 것 같다. 수요가 생겨서 저한테 이제 옆반 교수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오퍼를 하셨어요. 님 한번 수업 이름 걸고 해보실? 하고 말씀하셔서 오케이 콜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정식으로 강사로서 이제 취업을 한 거죠. 제 이름을 걸고 수업 한 반, 두 반씩 맡아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제 이름 걸고 강사를 한 지 10년 정도 됐고, 일단은 제 첫 번째, 제 이름을 걸고 첫 번째로 수업한 건 그런 느낌의, 대충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한 파이썬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 써서 간단한 거 만들어 보는 수업을 이제 스타트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학교 출신은 아니긴 합니다. 외간 남자의 오랑캐입니다. 그래서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수업 진행하고 조교 진행하고 하다가 이제 재작년쯤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자, 여러분 우리 비주얼 프로그래밍 수업도 파이썬 써가지고 한 학기 진행하잖아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당연히 다른 학교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로 이런 프로그래밍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3학점짜리 수업들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수업 자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한 학기어치. 근데 그걸 그대로 들고 전철 타고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진행하면 월급이 복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동일한 수업 자료를 써서 여러 학교에 다니는 게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재작년 겨울에 이제 제가 소위 구직 활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력서 한 통 만들어 갖고 그걸 복사 붙여넣기 해서 6군데 학교에다 메일 접수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무려 3군데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니던 학교랑 우리 학교랑 다른 2군데 학교 이렇게 해서 4군데에서 지금 작년 1학기부터 매 시즌마다 지금 수업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2학기에도 제가 비주얼 프로그래밍 한 반을 담당했었고, 그다음에 보통 1학기에는 그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친구들, 1학년 친구들한테 요 파이썬 가지고 간단한 거 구경해보고 이런 전공 관련한 얘기하는 수업을 보통 우리 학교에서는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학교에서는 이제 뭐 다른 것도 하고 있긴 한데요. 뭐 안드로이드 앱 만드는 수업 오늘 오전에 했었고 등등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정식으로 우리 학교에 고용된 정규직, 정교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교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손 들고 저한테 교수님이라고 호출하시면 안 됩니다. 사칭이 돼요. 학력 위조가 되는 거예요. 요즘 그거 중요하잖아요. 자, 그렇다고 예를 들면 뭐 손 들고 사장님이라고 한다라든가 아저씨라고 하면 그것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보통 이제 저랑 같이 수업 진행하는 친구들은, 제가 지금 대학원 박사 졸업은 안 하고 이렇게 수업이나 하면서 지금 먹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종 학력이 현재 석사입니다. 그리고 석사가 영어로 마스터예요. 그리고 제 성이 이씨잖아요. 그래서 마스터 2를 줄여서 마이님이라고 저를 호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 학기 동안 저를 그렇게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소개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자, 우리 과목 소개 한번 해봅시다. 비주얼 프로그래밍입니다. 차마 듀를 적을 수는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비주얼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다른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2반이라 치면 뭐 1반, 3반, 4반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교수님들은 다른 쪽 뉘앙스를 가지고 요 파이썬이라는 친구를 써서 이런저런 과제라든가 프로젝트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우리 요 2반 같은 경우는 요 파이썬이라는 걸 써서 굳이 컴퓨터과가 아닌 다른 과 친구들도, 그러니까 이전에 프로그래밍이란 걸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어느 정도는 같이 처음에 이 동네는 이런 식으로 해요. 마지막에 엔터 치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라든가 그런 것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프로그래밍 그 자체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일단은 마음가짐을 갖고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주얼이란 게 있다 보니까 우리 중간고사는 볼 건데 기말고사는 안 보려고 하고 있어요. 소위 기말 대체 과제 같은 느낌으로 간단한 GUI 프로그램 하나를 여러분이 만들어서 제출하시는 걸로, 그걸로 점수를 매겨서 종강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해볼게요. 아무튼 그래서 비주얼 프로그래밍인데 우리는 어쩌면 옆반은 비주얼에 중심을 두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 반은 프로그래밍에 중심점을 두고 여러분들한테 스토리를 한번 전달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부연하면 우리 2반은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가져갈 거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어쩌면 중요할 수도 있는 그 평가 비율이라든가 등등 소개하면 일단 오늘 본론은 끝이 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일단은 비주얼은 조금 뒤로 미루고 프로그래밍 그 자체,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 이게 우리 학교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융합 전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원래 본질은 그냥 그대로 두고 이제 졸업하기 전에 이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AI라든가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등등 관련한 추가적인 내용을 같이 듣고 그런 것까지 내가 겸비한 인재가 된다 같은 느낌이 되게끔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융합 전공 플랜들이 아마 몇 개 있을 겁니다. 또는 아예 예를 들면 뭐 전과를 한다라든가 복수 전공, 부전공을 하는 루트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음 학기 이후에 나 진짜 이거 프로그래밍 완전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이것만 하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런 친구들 또는 그냥 간단하게 교양 같은 느낌으로 요즘 자주 뉴스에 뜨니까 저게 먼 나라, 다른 나라 아니면 뭐 미래 얘기 뭐 그런 식으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내가 공감을 해 가면서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회에 통용되는 기술들을 구경해 보고 거기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검색이라든가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입장에 그런 뭐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어느 방향으로든 뻗어 나가실 수 있게끔 보편적인 시작점을 같이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제가 아까 전에도 살짝 나오긴 했는데 엔간한 수업들 뭐 전공 1학년 수업이든 비전공자 수업이든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보통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요즘 막 그 있잖아요. 대딸가게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뭐 GPT라든가 잼민이라든가 등등 다양한 친구들이 요즘 뭐 파이썬으로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짜줘 하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물론이죠.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막 그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일종의 행위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프로그래밍이라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사람인 내가 직접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내가 뭔가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인간이 아닌 기계장치, 컴퓨터한테 작업을 대리를 맡기는 그런 느낌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인 우리의 생각을 내 앞에 있는 컴퓨터에게 서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 친구는 뭐 GPT 같은 친구들은 한국말 잘 알아듣긴 하지만 사실 걔 가끔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항상 동등한 느낌으로 읽을 수 있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서 내 생각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준다, GPT가 한 거 옮긴다 같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내가 직접 생각을 하고 그걸 표현을 하는 행위라고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스타트를 해둬야 여러분이 다음 수업이라든가 등등에서 덜 힘들어하면서 내용들을 납득을 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물론 세월이 갈수록 자동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막 30년 전에도 막 뭐 사무 자동화님 막 그래가지고 막 뭐 복사기 막 그런 거 혁명이다 막 우리 어르신들은 박수를 쳤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자동화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프로그래밍이다 라면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해야 되는 작업, 인간이 직접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물론 고민을 잘하는 사람이 프로그래밍 잘하는 사람이라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그냥 내가 일기장에 적고 블로그에 적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컴퓨터도 인간이 아닌 컴퓨터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풀어서 적는 것까지가 포함된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1학년 자, 여기 혹시 2호 학번 있습니까? 있네요. 있기는. 그래요. 좋아요. 2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 10% 정도. 나머지는 어르신들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대학 생활, 그 다음에 뭐 2호 학번 친구들 같은 경우는 초중고 생활 해갖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내 생각을 다른 내 바깥에다가 표현을 할 때 이제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라든가 같은 반 친구들이라든가 내가 다른 사람이 뭐 다른 한국 사람이 아니면 같은 동네 사람이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을 만큼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는 연습은 이전에 이미 몇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아마도 잘 해왔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대충대충 얘기해도 적당히 그 맥락, 문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듣고 아니면 저 사람이랑 과거에 나눴던 대화 같은 걸 떠올리면서 대충 이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 건지를 얼마든지 추론을 하고 알아먹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익숙한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업계에 처음으로 발을 들이면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한테 일을 시키려면 그 친구가 알아먹을 수 있는 정확한 느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오타 내지 않고 또박또박 적고 마지막 엔터키를 쳐줘야 돼요. 그래서 뭔가 번잡하다. 분명히 앞에 있는 예시 코드 그대로 치면 잘 동작해요. 근데 이게 되면은 조금 바꿔서 저렇게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내가 집에 가서 살짝 글자 몇 개 고친 다음에 엔터키 치면 웬걸 안 된다면 꺼지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뭔가 되게 답정너 같은 세계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자유도 높은 꿈의 직장, 업종이라고 언론에서는 포장을 하고 하는데 내 손을 타면 자꾸 고장나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내지 답답함을 여러분이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그럭저럭 내가 대충 얘기해도 알아서 요거는 뭐 편의점에서 사고 요거는 나중에 이마트 들러가지고 미리 사두면 되겠구나 같이 따로 본인이 이해를 하고 자동으로 해결을 하는 게 가능한데 우리 앞에 있는 기계는 그런 서비스를 전혀 제공해 주지 않아요. 기계가 해줬으면 하는 일이 있다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걸 우리는 파이썬을 쓰고 있으니까 파이썬 코드의 형태로 적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한테 부탁할 수 있는 내용의 범주랑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한테 내가 직접 키보드로 부탁할 수 있는 내용의 범주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 역시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프로그래밍은 사람의 생각을 코드로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수행 그렇게 하루 보내면서 머릿속에 흘러다니는 모든 생각들이 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이제 저같이 완전 개고인물들은 애초에 일상생활을 할 때도 마치 내가 컴퓨터인 것처럼 그런 뭔가 딱딱한 생각들만 하면서 24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머릿속 흘러가는 생각 하나 딱 캐치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코드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라고 바로 옮기는 게 어쩌면 가능할지 몰라요. 인생을 빡빡하게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아직은 청초한, 아직은 내추럴한 머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생각을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저는 앞에서 여러분이 왕입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래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기계는 동작해 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혼자 프로젝트 할 때는 자꾸 뭐 안 된대요. 코드 다시 짜오래요. 오류 메시지 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거 나랑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이 친구와 같은 생각이 드실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자, GPT라든가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잘 알아먹는 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한국말 대충 적고 마침표 안 찍는다고 꺼지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진짜 프로그래밍 동네는 훨씬 더 엄격하고 혹독한 세계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간극,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다양한 생각들 중에 몇몇 부분은 확실히 컴퓨터가 대신 작업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 일종의 선을 내가 한 번만 짚을 수가 있다면 여기서부터는 인간의 예를 들면 그 있잖아요. 감정의 영역, 감성의 영역, 창작의 영역,
그다음에 요 안쪽이 이제 기계한테도 시킬 수 있는 좀 더 구조화된 영역,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을 딱 한 번만 태어나고 나서 인생에 딱 한 번만 그거를 제대로 그을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0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은 한 끗은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윤택해지진 않을 수 있겠지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기계 장치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가면서 영위를 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요 동네도 그냥 기계마다 서로 뭐 성격이 다르다라느니 뭐 기프티콘을 몇 번 구매를 해야지 컴퓨터가 제대로 동작한다느니 그런 게 아니라 이쪽도 일종의 원칙들이 몇 가지 존재하고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고 그걸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노트북, 실습실 컴퓨터,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런 애들이 존재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걔네들이 다행스럽게도 거의 다 동등한 느낌의 기본 개념들을 가지고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한 번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이후에는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얼마든지 기계한테 부탁할 수 있는, 달리 말하면 프로그래밍 가능한 생각들 범주 안에서 내가 직접 창작을 한다라든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빌드업을 해 나가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번 학기 때 수행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희망한다라면 컴퓨터 동네, 소프트웨어 동네에 좀 더 고급 전공 과목들에 도전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요즘 워낙 뭐 유튜브라든가 등등 다양한 교육 받을 수 있는 루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경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코드로 짤 수 있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범주를 괄목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넓히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런 첫 번째 준비를 이번 학기에 저랑 같이 수행하는 걸 목표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래밍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나, 또는 내가 이렇게 적었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는 그걸 어떻게 받아 먹을 것이냐, 걔는 항상 이렇게 간주한다 와 같은 것들을 전반부 때 구경을 해볼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 둔 다음에 후반부에는 여러분 개인별로, 여러분 팀플 하고 싶습니까? 이게 우리가 기존공자 수업이고 다양한 학과 출신 친구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보통 이런 컴퓨터 같은 거 수업 듣는 친구들은 그 MBTI I로 시작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죠? 그죠?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막 인사하고 뭐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하면은 말 한마디 못 커피 홀짝거리다가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에서 패왕되고 막 그런 친구들이 보통은 앉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팀플은 저는 일단은 고려하지 않아요. 개인별로 하나씩 만드는 걸 일단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여러분 개인별로 직접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어 볼 건지를 정할 거예요. 물론 제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나만의 간단한 GUI 프로그램, 비주얼한 프로그램을 한 달 정도 기간을 들여서 같이 한번, 한 달 정도니까 대충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가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목표를 정하고 나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라는 게 뭐지?를 잘게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그 결과를 우리 앞에 있는 기계도 납득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로 표현해 가면서 커다란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 보는, 그래서 조금 더 큰 규모의 프로그래밍을 한 바퀴 해보는 그런 경험을 마지막에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 이 클래스에 올리는 수업 자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총장님도 구경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pdf 파일 다운로드 하거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굳이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서 여기는 좀 포멀하게 GUI 프로그램이라고 적어 놓긴 했지만 제 개인적인 추천사항은 우리 기말 프로젝트로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뭐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는 거 피하는 게임이라든가 그런 거 여러분 간단하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막 그 인터넷 끊겼을 때 뭐 공룡 게임 막 그런 거 여러분 기억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거 간단한 거 하나를 내가 직접 코드 적어가면서 만들어 본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수업의 마지막 목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컨텐츠는 대충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조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수업 자체랑 관련한 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침에 사과 7개 먹는 수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자, 우리 비주얼 프로그래밍
1반, 2반 여러 반 있잖아요. 우리 반 같은 경우는 옆반에서 어쩌면 파이썬을 가지고 다룰 수 있을 만한 그 소위 진도를 중간고사 전까지 가득가득 챙겨가지고 다 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과제는 아마도 3개가 출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에 제가 지금 영상 찍어서 올릴 거잖아요. 대충 한 주 정도만 여러분이 복습 살짝 해서 시원하게 중간고사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간고사는 저는 우리 학교 특이 중간고사 날짜를 제가 맘대로 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9주차에 시험을 보는 걸 희망하는데 그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다른 수업들 시험 보는 거랑 동일한 주차에 소위 중간고사 기간인 8주차에 아마도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4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 시험 보는 건 애매하니까 학교에서 이제 커다란 강의실 하나를 잡아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시험은 8주차 수업 시간에 볼 예정이고 그 중간고사가 끝나면 이제 슬슬 나만의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하나 나만의 게임 하나를 만들기 위한 준비 살짝 진행하고 한 달 동안 본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말을 안 볼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학교가 16주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16주 차쯤에는 기말고사 공부 열심히 하실 거고 그거보다 좀 더 며칠 뒤 정도까지를 이제 우리 프로젝트 마감일로 잡아갖고 이 클래스에다가 올려둘게요. 대충 아마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정도가 될 겁니다. 보통 그래 왔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른 시험, 다른 과목들 기말고사 대충 처리해 놓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프로젝트 코드 점검하고 최종 버전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종강을 맞이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희망한다. 예를 들면 비주얼 프로그래밍 먼저 처치하고 다른 수업 기말고사 공부하고 싶다. 여러분이 제출하시면 그대로 종강이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구도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썬을 쓸 건데 파이썬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그 최신 버전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 기준으로 여러분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최신 버전인 3.1, 3.7을 기본 버전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슬프게도 이 파이썬 동네가 요즘은 매년 10월에 새로운 버전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3.1, 4.0이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슬프게도 요즘 파이썬이 조금 이제 당파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있잖아요. 그 붕당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빨간색, 파란색 싸우고 막 왼쪽, 오른쪽 싸우고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파이썬 동네가 약간 남북조 시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A 버전으로 만드는 게 좋다. 클래식하게. 그 다음에 그러면 너무 파이썬 프로그램들 너무 느리니까 획기적으로 개선한 B 버전을 이제 쓰는 게 나을 것 같다 해서 3.13에서는 그 두 가지 버전이 다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14에서는 이제 뭔가 또 얘기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요즘 조금 혼란기기는 한데 뭐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런 거 알 바 아닌 거잖아요. 아무튼 조금 있다가 중간 쉬는 시간 이후에 이 친구 다운로드해서 내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노트북을 11월 달에 샀다. 그때 제가 영상으로 올린 그대로 클릭하면 3.14를 다운로드하게 될 거예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3.1, 3.7보다 더 높은 버전을 쓰셔도 돼요. 또는 이제 내가 파이썬을 고등학교 때 이미 써봤다. 노트북에 이미 설치돼 있더라. 근데 그게 예를 들면 3.112 설치돼 있다. 24학번이라서 그런 경우에도 일단은 뭐 다운로드 한다고 크게 부담은 안 되겠지만 그 3.12 버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다 쓰는 그냥 그런 일반적인 파이썬 뭔가를 그냥 파이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가장 권장하는 그래서 최신 버전을 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으로 우리가 게임을 후반부에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거 이제 GPT한테 물어본다거나 네이버 검색을 하시면 파이썬으로 게임 만들 때 요거 다운로드해서 쓰시면 엄청 편해요. 이런 식으로 이미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무료로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쓰는 건 막아두려고 하고 있어요. 대신에 제가 미리
여러분 게임 만들 때 쓸 수 있을 법한 조그만 라이브러리 하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그거를 써서 게임을 만들어야 우리 수업의 기말 대체 프로젝트 결과로서 인정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자, 그런 이제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 개발용 라이브러리들은 말 그대로 여러분 그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두 개의 네모가 서로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거리가 충분히 가까우면 내가 그 네모에 부딪힌 걸로 이제 판정을 한다라거나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예를 들면 뭐 등속 운동, 등 가속도 운동,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네모의 위치를 시간 경과에 따라 바꿔준다라든가 그런 걸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라든가 와 같은 엔간한 게임 만들 때 아마도 한두 번은 반드시 쓰게 될 기능들이 이미 전부 다 탑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한 다음에 내 게임을 만들면 그런 목표가 있을 때 내가 직접 키보드를 치지 않아도 그냥 미리 만들어 놓은 거 꺼내서 쓰기만 해도 우리가 편하게 간단한 게임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남들이 미리 작성해 둔 라이브러리 코드들 중에 몇몇 코드들은 지금 9월 달 시점에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조금만 생각하면 직접 적을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미 다 돼 있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내 게임을 만드는데 내가 직접 적는 코드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그걸 쓰지 않고 제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거예요. 제가 만든 라이브러리는 개치사하게도 여러분이 혼자서 할 수 있을 법한 내용은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엔간한 게임 만드는데 예를 들면 화면에 네모를 띄운다. 네모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한다. 막 그런 게 있다 칩시다. 그럼 이제 네모를 띄운다에 해당하는 여러분이 엔간하면 파이썬 막 3년 5년 해도 직접 적기 힘들 만한 그럼에도 게임 하나 만들려면 아마도 반드시 쓰게 될 그런 핵심 기능들만 제가 미리 짜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스페이스바를 누른다 안 누른다 관련한 코드 그다음에 점프란 무엇인가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 같은 것들을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2단 점프를 구성한다면 어떻게 그거를 코드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와 같은 것들을 한 달 동안 고민을 해서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에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들 쓰면 한 달 안에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임, 훨씬 더 복잡한 게임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목표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간단한 게임을 만들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게임적 측면에서의 메커니즘들을 여러분이 직접 한 땀 한 땀 구성을 해가면서 파이썬 코드 짜가면서 내 손으로 만들어 보는 걸 목표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 버전 이제 제출할 때 여러분이 직접 플레이를 해서 리플레이 영상 같은 느낌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그 영상 찍으면서 여기선 당연히 이 네모는 이렇게 움직이겠지. 여기선 이렇게 하면 총알을 피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내가 사망하겠구나와 같은 것들을 머릿속으로 되뇌이면서 여러분이 직접 만든 자신의 게임을 개발자의 입장에서 플레이를 마지막으로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한번 가져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라이브러리의 사용은 허가하지 않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단출한 버전을 써서 한 달 동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무슨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하다. 근데 이걸 내가 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그런 궁금증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제가 수업 시간에 도움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비주얼 프로그래밍 수업 계획서 보니까 게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에타 같은 거 막 별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우리 학교 에타를 못 봅니다. 일단은. 저 원래 다니던 학교 에타에서 저는 실명을 까고 활동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요. 게임 만든다라고 해서 들어오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내가 롤2를 이번 학기에 만들고 싶다 파이썬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쉽지만 아마도 그건 한 달 안에 만드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있잖아요. 뭐 떨어지는 거 피하는 거, 비행기 이렇게 총 쏴서 맞추고 아니면 뭐 퍼즐 게임 간단한 거, 카드 뒤집기라든가 그 정도까지밖에 못 만들긴 할 건데 아무튼 대충 전반부 같이 진행하면서 우리 기말 대체 프로젝트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나는 그러면 어떤 게임 만들까 중간중간 고민하면서 9월, 10월을 보낼 수 있다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일단 구조적인 측면은
설명이 끝이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배점입니다. 중간고사 일단은 8주차에 보려고 하고 있고 얘가 30%예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얘기한 게임 하나 만드는 GUI 프로그램 만드는 프로젝트가 30%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출석은 20%로 잡아서 들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과제는 3번 정도 출제될 거고 1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가 10%인데 이 기타는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중에 이 비주얼 프로그래밍을 재수강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 학칙상 재수강하는 친구들은 제가 그 친구가 아무리 점수를 잘 받았더라도 A 플러스를 드릴 수가 없도록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지난 학기에도 그랬으니까 이번 학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A 제로인가까지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재수강한 친구가 시험도 만점 받고 프로젝트도 완벽하게 해서 100점이에요. 석차 1등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기타 점수를 살짝 빼서 그 친구가 A0 그룹의 최상위권이 될 수 있게끔 석차를 약간 낮추는 용도로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비주얼 프로그래밍 수업을 처음 수강한다 라면 일단은 이 기타 점수는 무조건 10점 만점 다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가 아닌 이상 저 기타 점수는 건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금 출석이 20%라고 했는데 뭐 언제까지가 출석이고 어디서부터 지각 결석이냐, 내지는 한 번 빠지면 그래서 몇 점이 까지는 거냐, 그런 디테일은 이제 우리 정정기간 끝나고 대충 한 다음 주 내지 다다음 주쯤에 별도로 이제 안내문 .pdf 파일을 만들어서 이 클래스에다가 미리 게시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분 이미 다 대부분 어르신들이니까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배점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석차를 결정짓는 건 보통은 시험 점수잖아요. 분산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프로젝트 생각해봐요. 내가 한 달 동안 매주 이제 열심히 3시간씩 풀타임으로 수업 시간에 노력해서 게임 하나 만들어서 영상도 다 찍고 기한 안에 냈어요. 근데 그 영상 보고 여러분 코드 보고 제가 이제 이게 다큐지 게임이야? 막 이러면서 빵점을 준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엔간하면 과제도 마찬가지예요. 출석도 일단 왔으면 당연히 출석 점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내가 선 넘지만 않으면, 기한 완전히 엄청 늦게 내거나 안 내거나 하지만 않으면 기본 점수를 무조건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간고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 우리 중간고사 필기시험 볼 겁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안 적고 냈다라든가 이름만 적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적어서 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중간고사 날에 아예 오지 않았다라든가 하면. 그래서 전적으로 여러분이 종이에다가 펜으로 무슨 글자를 적었냐에 따라 점수가 결정되다 보니까 얼마든지 0점도 나올 수 있고 100점 만점도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아무래도 분산이 제일 클 수밖에 없는 게 중간고사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후반부에 비주얼한 게임을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하더라도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반부에 같이 1년의 스토리를 전공자들, 1학년 친구들, 작년의 비전공자 친구들 등등이 일관적으로 경험해 왔었던 그 루트를 같이 한번 경험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대충 10월 말쯤이 되겠죠. 그때 이제 싹 한번 영상 구경하면서 복습한 다음에 시원하게 중간고사 한번 보는 걸 일단 현재의 목표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 상대평가잖아요. 그죠? 저는 가급적이면은 학교에서 허용하는 만큼 그 ABC 비율이 있을 건데 학교에서 허락하는 만큼 최대한 점수를 채워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전반부 잘 견뎌내고 중간고사 어느 정도 챙겨 놓는 거를 목표로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하면 일단 설명이 끝이 나요. 궁금한 점 있습니까? 우리 수업과 관련해서 내진 관련 없어도 돼요. 2명 정도만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은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필기시험 볼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기시험 보고 싶어요 하면 보통 손사래를 칠 거잖아요. 보편적인 방식대로 여러분 펜만 들고 오시면 제가 종이 나눠 드릴 거예요. 종이에다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막 코딩, 손 코딩 문제가 나옵니까? 막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업 몇 번 들은 친구들은 그거랑 관련해서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제가 2016년도 2학기 때부터 강사 업무를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제가 직접 출제한 모든 수업의 모든 문제지 원본 .pdf 파일을 다 모아서 압축해서 이 클래스에다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면 그 있잖아요. 에브리타임 코딩 게시판 가서 이응, 지읒, 히읗, 비주얼 프로그래밍, 족보, 기출 구합니다. 괄호 열고 사례함 같은 거 굳이 글을 올리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제가 모든 기출을 다 뿌릴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비주얼 프로그래밍 했고 이런 파이썬 관련한 수업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비슷한 내용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시험과 관련해서 시험 유형이라든가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그럭저럭 참고할 만한 소스는 넘쳐 흐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번 시즌에는 어떻게 시험 출제할 거냐 같은 것들 따로 안내문으로 만들어서 시험 보기 한 3주쯤 전에 이 클래스에다가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궁금한 거. 자, 나중에라도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넘어갈게요. 퇴근을 위해서. 그럼 이제 수업 내용, 수업의 일종의 구성,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의 일종의 테두리, 껍데기,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공지사항 몇 개만 전달해 드리면 여기까지 하면 대충 본론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있잖아요. 비전공자 반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도 쉽게 진행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수강 신청을 한 친구들도 없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대놓고 생각해 보면 어차피 이게 1학년 수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공자라 하더라도 1학년이면 3월 달에 이제 스타트한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반년 전까지 수능 공부하다 올라온 친구들인 거잖아요. 실질적인 비전공자나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 반드시 가져가야 될 만한 중요한 내용들을 굳이 빠뜨리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물론 그거를 한 방에 납득할 수 있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컴퓨터 전공, 소프트웨어 전공인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쪽엔 워낙 공대잖아요. 사람이 많아갖고 한 반에 100명이 들어갑니다. 숨도 못 쉴 정도로 힘들어요. 아무튼 간에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한 방에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은 많아야 2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건 사실 여러분 전공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내가 그거를 한 방에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근데 내가 그거를 이해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뭔가 욕구라든가 감정이 든다라면 그때는 제 도움을 언제든지 24시간 여러분이 원할 때 얼마든지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바쁘다라면 그 700명 톡방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700명 중에 한 650명 정도는 이미 파이썬 수업을 들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수업 내용 질문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을 곁들여서 가져가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수업을 수강 신청한 이유에 해당하는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프로그래밍의 첫 발을 내딛는다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가능한 만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마다 또는 이제 중간중간 여유 있을 때마다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전달을 해가면서 그럭저럭 의미 있는 내 인생에 의미 있는 한 학기를 같이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결정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그래서 30분까지 잠깐 쉬었다가 프로그래밍 환경 구성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이고 힘들다.